안녕하세요. 전기 및 전자공학부 권영후입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Self-Reg, Learning to Retrieve, Generate and Critique Through Self-Reflection 이라는 2024년 ICLR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 RE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LLM은 Knowledge Intensive Task를 받았을 때 Factual Error를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Knowledge Intensive Task는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How did US states get their names? 즉, 미국 주는 어떻게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는 질문과 같이 사전 정보를 요구하고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Knowledge Intensive Task라고 합니다. 이런 Knowledge Intensive Task가 들어왔을 때 LLM 모델은 Factual Error, 즉 오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그가 도입되었습니다. 레그는 K개의 도큐멘트를 모두 검색을 한 다음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와서 랭귀지 모델의 프롬프트와 함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랭귀지 모델이 이 사전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관련된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레그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번 문서를 보면 캘리포니아는 스페인 책에 있는 가상의 섬에서부터 이름을 따왔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랭귀지 모델이 발생시킨 아웃풋을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트라딕션을 발생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패세지의 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서를 보면은 텍사스에서는 아이의 이름으로 엠마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질문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입니다. 이 문서를 보고 이 랭귀지 모델은 텍사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를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리트리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리트리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Write an essay of your best summer vacation이라는 여름 방학에 관련된 에세이를 하나 써달라는 질문은 사실 리트리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리트리버를 해서 관련이 없는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Self-Reflective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elf-Reflective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즉 Self-Reg 모델에 대해서 이 개요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How did US states get their names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셀프-레그 모델은 먼저 리트리벌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리트리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리트리벌을 해서 관련된 사전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고, 이 정보들이 질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예시와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사전 정보는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관련이 없고, 세 번째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관련이 없는 정보는 배제하고 관련이 있는 정보들 중에서 앞에 문장 혹은 질문을 서포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보가 관련도 있고 서포트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이 첫 번째 정보가 랭귀지 모델에 전달되어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아까와 같이 Write a essay of your best summer vacation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은 리트리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랭귀지 모델이 알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알고리즘과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약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은 랭귀지 모델을 의미하고 R은 리트리버 모델을 나타내며 C는 크리틱 모델을 나타내고 X는 프롬프트에 있는 인풋, 그리고 Y는 출력을 의미합니다. D는 검색한 문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C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레그 모델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렉션 토큰들입니다. 리플렉션 토큰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트리브 토큰, 두 번째는 is relative 토큰, 세 번째는 is supported 토큰, 마지막으로 is useful 토큰이 있습니다. 리트리브 토큰은 리트리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토큰입니다. 리트리브 토큰이 yes라고 나타났을 때 아래에 나오는 3가지 토큰들을 통해서 리트리벌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is relative 토큰은 이 리트리벌이 앞에 문장 혹은 질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is supported 토큰은 해당 리트리벌이 앞에 문장, 질문과 질문을 서포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s useful 토큰은 생성된 리트리벌이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해당 토큰을 바탕으로 셀프 레그가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살펴보면 랭귀지 모델이 리트리버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트리버 토큰이 yes라고 나온 경우에 리트리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모두 리트리버를 하고 그 리트리버를 한 문서들에 대해서 모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is retrieval 토큰들을 패러럴하게 다 발급을 하게 되고 is retrieval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도큐멘트들에 대해서 is supported 토큰과 is useful 토큰들을 모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토큰들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고 가장 점수가 높은 문서를 가져와서 출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리트리브 토큰이 만약에 yes가 아니라 no여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리트리버를 하지 않고 아웃풋을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How did US state get their names?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리트리버에 필요한지 판단을 하고 문서를 긁어옵니다. 이 문서는 relevant 토큰과 supported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11 of 50 states names come from person 이라는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에 또 리트리버이 필요하다는 리트리버 토큰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가져온 정보를 가지고 또 판단을 했을 때 또 다음 문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is useful 토큰을 발생할 점수를 매겼을 때 유틸리티가 5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Write an essay of your best summer vacation 이라는 질문이 있을 때는 리트리버를 필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트리버를 하지 않음으로써도 관련이 없는 사전 정보들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능 향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 레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셀프 레그 모델은 기존의 레그 모델들에 비해서 4개의 토큰만 추가되었기 때문에 학습의 가중이 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존의 레그 모델은 텍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셀프 레그 모델은 리트리브드 패시지와 리플렉션 토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리플렉션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틱 모델을 이용합니다. 이 크리틱 모델을 또 학습시키기 위해서 챗GPT를 이용합니다. 기존의 트레인 데이터 X와 Y에서 X 샘플 그리고 Y 샘플을 뽑아온 다음에 챗GPT에게 리플렉션 토큰과 리트리버 패시지를 적재적소에 삽입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C를 학습시킨 후 기존의 데이터 코퍼스를 C를 통해서 모두 리플렉션 토큰과 리트리버 패시지를 삽입하도록 합니다.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다양한 베이스라인과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셀프 레그 모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메트릭으로는 correctness, factuality, 그리고 fluency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람마, 알파카, 챗GPT 등 다양한 LLM 모델들을 사용했고 셀프 레그 모델은 7 빌리언 그리고 13 빌리언 파라미터의 람마2 모델에 적용하였습니다. 크리틱 모델은 7 빌리언 람마2 모델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에 있는 베이스라인 without retriever를 보면은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without retriever보다 성능이 확실히 올라갔고 이 논문에 제안한 셀프 레그 같은 경우에는 소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 및 전자공학부 최유빈입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리뷰할 논문은 Tree of Thought, Deliberate Problem Solving with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이는 션유 여우 외 6명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및 구글 딥마인드에서 연구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기존 large language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LLM은 left to right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전에 생성된 토큰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다음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 방식은 초기에 잘못된 선택이 이후의 모든 토큰 생성에 누적되게 문맥이 길어질수록 초기 정보가 희석되어 정확한 문맥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탐색 공간이 제한적이라 다양한 문장 구조나 의미를 탐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복잡하고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상황, 초기 결정의 중요성이 큰 문제에서는 더욱 큰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Theory of Thought TOT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아이디어의 기반이 되었던 기존 프롬프트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풋 아웃풋 프롬프트는 가장 기본적인 입력 출력 방식으로 중간 과정 없이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체인 오브 థాట్ 프롬프트는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최종 결과를 출력합니다. Self Consistency with COT는 모델이 여러 번의 COT 과정을 수행하고 그중 가장 일관된 답을 선택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TOT는 문제를 구조화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스텝별로 구조화하고 병렬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이때 각 경로는 독립적으로 평가 후 가장 유망한 경로를 선택하며 진행됩니다. TOT는 Thought Decomposition, Thought Generator, State Evaluator, Search Algorithm을 통해 최종 솔루션을 출력하며 이는 이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TOT의 노벨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LLM의 선형적인 구조와 달리 트리 구조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해결 경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양방향으로 유동적인 추론을 통해 추론의 속도를 높이며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Self-Consistency with COT와 비교해보면 COT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각 단계는 단일 경로로 진행되던 기존 프롬프트와 달리 TOT는 여러 경로를 병렬적으로 탐색합니다. 평가 방식에서도 기존에는 여러 COT 샘플 중 가장 일관된 답을 선택하였지만 TOT는 각 경로에서 독립적 평가로 경로를 선택하며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TOT의 구성과 진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hought Generator의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샘플로 현재 상태에서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무작위 생각을 생성해 문단 단위와 같이 생각의 사이즈가 큰 경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프로포즈는 현재 상태에서 특정 휴리스틱이나 규칙을 기반으로 유망한 생각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단어 단위와 같이 생각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 유리합니다. 스테이트 에벌루에이터도 두 가지가 있는데 value 방식은 현재 상태에 대해 1에서 10까지 수치로 점수를 매기거나 sure, likely, impossible과 같이 카테고리로 평가합니다. 이는 모델이 현재 상태의 유망성을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vote 방식은 여러 상태 중에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상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search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요 방법으로는 BFS와 DFS가 있습니다. BFS는 각 단계별로 가장 유망한 상태를 빅에 저장하며 탐색합니다. DFS는 State Evaluator로 어느 단계까지 탐색할지 판단해 그 끝까지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TO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탐색 알고리즘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왼쪽은 BFS를 구현한 것입니다. 먼저 탐색을 시작할 루트 노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현재 스텝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합니다. 이때 각 노드에 대해 방문 여부를 확인해 이미 방문한 노드는 건너뛰어 중복을 방지합니다. 이후 다음 레벨의 모든 노드를 탐색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 과정을 더 이상 탐색할 노드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고 모든 노드를 탐색한 후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의 DFS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BFS는 시작은 BFS와 마찬가지로 탐색을 시작할 노드를 선택한 후 각 노드에 대해 방문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이때 시작 노드부터 한 경로를 따라 끝까지 탐색한 후 이전 노드로 돌아가서 다른 경로를 탐색합니다. 이를 백트래킹이라고 하며 더 이상 탐색할 노드가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 후 종료합니다. 대체적으로 BFS는 모든 경로를 고르게 탐색해 최단 경로를 찾는 데 유리하며 DFS는 한 경로를 깊게 탐색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를 찾는 데 유리합니다. 각각의 문제에 따라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에서 다룬 과제는 총 3가지로 Game of 24, Creative Writing, Crosswords입니다. Game of 24는 주어진 4개의 숫자들을 사칙 연산과 조합해 최종 결과 24를 만드는 과제이고 Creative Writing은 4개의 랜덤 문장을 받아서 문단을 작성하는 과제이며
크로스월드는 5 곱하기 5 형태의 10자말 풀이를 완성하는 과제입니다. TOT에 적용하기 위해 과제들을 셋업한 내용을 보면 게임 오브 24는 4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최종식을 출력하고 이때 총 3번의 이항 연산이 있으므로 각 연산을 트리 구조의 생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3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4개의 문장을 입력받아 해당 문장으로 끝나는 문단을 출력합니다. 이때 간단한 작성 계획을 생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 스텝은 1개입니다. 마지막으로 5x5 크로스월드는 10개의 단서를 입력받아 각각의 정답을 출력합니다. 각 위치에 채워 넣을 단어들을 트리 구조의 생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로 5개, 세로 5개로 최대 10개의 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베이스라인과 TOT를 비교하고 있어 각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서 베이스라인은 IO, COT, COT, SC 프롬프트로 IO에서는 모델의 5개의 인컨텍스트 예제를 제공해 학습합니다. COT에서는 3스텝으로 탐색하며 COT, SC에서는 100개의 COT 샘플 중 가장 자주 나오는 출력을 선택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TOT에서는 3스텝 Propose, Value, BFS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각 생각에 대해 3번 샘플링한 후 Sure, Maybe, Impossible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스텝별 5개의 스테이트를 유지하면서 진행한 후 최종 결과를 출력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스라인의 프롬프트 방식은 모두 10% 미만으로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폭이 1인 TOT는 45, 폭이 5인 경우 74%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오라클 설정으로 TOT에서 작업당 방문한 트리 노드 수를 매핑한 최고 K 샘플을 사용해서 성공률을 계산했을 때도 COT가 IO보단 낮지만 TOT에 비해서는 여전히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COT와 TOT 샘플이 실패한 스텝을 보여주는데 COT에서 훨씬 높은 실패율을 보여줍니다. 이는 left to right 디코딩의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과제의 창의적인 성격 때문에 베이스라인으로 제로샷인 IO와 COT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COT에서는 작성 계획을 중간 생각 단계로 적용해 다음 문단을 쓰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TOT와 비교하기 위해 각 작업당 10개의 샘플을 생성하고 모델은 입력 문장과 마지막으로 생성된 문단을 기반으로 일관성 여부를 결정하고 보정해 생성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TOT에서는 원스텝, 샘플, vote, BFS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각 생각에 대해 5개의 샘플을 생성하고 투표로 스텝별 1개의 스테이트를 선택하며 진행합니다. 이때 실험에서의 투표는 GPT-4 또는 사람이 평가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100개의 작업 기준 평균 GPT-4 점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TOT가 평균 7.56으로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일관된 문단을 생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COT와 TOT를 사람의 평가로 비교한 결과로 100개 중 41개에서 TOT, 21개에서 COT, 38개에서 유사하게 선호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정한 결과는 IO 일관성 점수, TOT 점수를 모두 향상시켰는데 이는 TOT 프레임워크에서 더 제너레이터의 또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에서 베이스라인은 IO COT 프롬프트를 사용했으며 IO에서는 모델의 5개의 인컨텍스트 예제를 제공해 학습했습니다. COT에서는 10개의 단계로 탐색합니다. TOT에서는 10스텝 Propose, Value, DFS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각 스테이트별 5번 샘플링하고 Sure, Maybe, Impossible로 평가해 Vertical, Horizontal 모두 Impossible이면 백트래킹하면서 DFS 알고리즘으로 탐색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스라인 방식은 단어 레벨 성공률이 16% 미만으로 낮은 반면 TOT는 60%였고 20개의 게임 중 4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베이스라인 방식은 다양한 단서를 시도하거나 결정을 변경하거나 되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가장 순서로 탐색한 경우, 임파서블 스테이트에 대해 제외하지 않은 경우, 백트래킹하지 않은 경우의 실험 결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입니다. 먼저 한계점을 살펴보면 GPT-4가 이미 우수한 성과를 내는 문제에는 TOT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GPT-4 코스트와 같이 TOT는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모듈러 플렉시비티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퍼포먼스 코스트 트레이드오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hought Decomposition을 통해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TOT는 기존보다 자율적이고 지능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휴먼 얼라이먼트를 향상시키며 대화형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에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TOT의 악용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쉽게 형식화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TOT 논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